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퀸즈 엘리펀드팍 인근에 1,000명의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텐트촌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 한 명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AI로 생성한 컨텐츠,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잇따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부를 개편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미주 한인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봄부터 7월까지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 신청 이민자는 10만여 명에 달합니다. 뉴욕시는 인도주의적 구호센터 등 186개의 쉘터를 마련하고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퀸즈 엘리펀드팍 인근에도 1,000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텐트촌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퀸즈 베이사이드 엘리펀드팍 인근에 위치한 크레드모어 정신병원과 사우스 오존팍에 위치한 에퀴덕 레이스트랙 등 두 곳에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의 난민 신청 이민자를 수용하는 임시 텐트촌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토요일 퀸즈보로청에 이번 주 내로 해당 두 지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크레드모어 정신병원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베이사이드의 엘리펀드팍과 인접하기 때문에 임시 텐트촌 설치에 대한 한인사회의 촉각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노반 리차드 퀸즈 보로장은 지난 주말 퀸즈 임시 텐트촌 설치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번 주 시청 담당자들이 두 예정 부지를 방문할 계획이고 별 문제가 없다면 이달 말 크레드모어 정신병원과 에퀴덕 레이스트랙 두 곳에 임시 텐트촌이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차드 보로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크진 않지만 지역사회와 시장실 간의 대화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며 크레드모어 정신병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위치해 있고 두 예정지 모두 샤워시설 부족과 주변 상가 부족이라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사회 안전보장 대책 등 시정부에 보다 많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 한 명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영내 갈등이 한창 고조된 상황인 만큼 군 안팎은 북한이 이 월북한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 등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27분, 동부 시각으로는 오전 2시 27분, 한국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무단 월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미군도 성명을 통해 이 미군이 허가 없이 의도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CBS는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미군이 한국에서 군사 징계를 받고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던 이등병 트래비스 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BS가 이등병과 같은 관광 그룹이었던 목격자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관광객과 섞여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등을 돌아보던 도중 큰 소리로 하하하라고 내뱉고 건물 사이로 뛰어들어갔고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3만 명 이상의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향하고 있지만 남한 사람이나 미국인이 월북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이 현재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 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AI로 생성한 콘텐츠,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I가 정교하게 만든 가짜 뉴스들이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잇따릅니다. CNN 방송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AI 생성 콘텐츠가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달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같은 당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안낸 이미지가 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파우치 전 소장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처 방식을 두고 심각한 마찰을 빚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우치 전 소장을 경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은근히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지는 후에 가짜로 밝혀졌지만 트위터는 해당 영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수십억 명이 정보를 찾아다니고 악당이 종종 가짜 주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위험관리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지금은 선거 관련 오보의 물결을 따라잡기가 어느 때보다 어렵기 때문에 SNS가 퍼펙트 스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글과 이미지가 사실적인 만큼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에 쉽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규제 당국도 아직 AI 기술과 관련한 실질적인 방호책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인데 AI의 기술 진화 속도는 SNS 플랫폼이나 규제 당국이 따라잡기에 버거울 정도로 빠른 상태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서 근무했던 한 AI 연구원은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이상이 남았는데 앞으로 선거와 관련한 SNS에서의 잘못된 정보가 AI로 인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부를 개편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를 대통령 통제 하에 두고 정책 이행에 방해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보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입성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행정부 개편안은 그동안 법이나 전통에 따라 백악관의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TV와 인터넷 규제를 관할하는 연방통신위원회,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이행하는 연방거래위원회 등 독립기구를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 수장들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해임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또 이러한 독립기구들이 규제를 집행하거나 도입하기 전에 백악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재임 기간 동안 이런 행정명령을 준비해뒀는데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돼 실제 발령은 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의회가 이미 예산을 책정한 프로그램이더라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관행도 복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직업 공무원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정책 위반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되고 노동시장의 회복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방심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제러드 번스틴 위원장은 어제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보다 낮게 나오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가 나타나면서 시장에는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스틴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승리하지 않았고 임무도 완수되지 않았다며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가정들을 위해 약간의 숨 쉴 공간을 보게 돼 기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번스틴 위원장처럼 시장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요인이 있다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CNBC 방송은 특히 연료 가격 상승과 꽉 막힌 주택시장처럼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을 하고 노동시장이 탄탄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하락 경로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최신 보고서에서 냉각된 인플레이션과 긍정적인 일자리 성장이 연착륙을 의미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이상적인 조건들인 회복력 있는 소비자 지출과 더 강력한 공급망, 에너지와 차량과 같은 핵심 분야의 가격 하락 등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규모 요금 인상과 서비스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내년 회계연도에 1억 1,9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한 해 뒤에는 적자 폭이 9억 1,780만 달러로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적자 규모는 뉴저지 트랜짓 연간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앞서 뉴저지 트랜짓 케빈 콜벳 회장은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뉴저지 정치권은 이런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회가 확정한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트랜짓 대규모 적자를 대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고 열차 및 버스 등의 요금도 내년 6월까지 동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랜짓 당국이 경고한 막대한 적자 문제에 대해 사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내년 6월 이후 급격한 요금 인상과 기존 서비스의 감축, 직원 정리 해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는 여전히 구체적인 대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열차와 버스는 뉴욕시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 입장에서 필수적이고 내년 봄부터는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의존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사전 대비 없이 막대한 적자 문제가 방치될 경우 결국 혼란과 피해는 승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미주 한인 수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취업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1.5세와 2세들의 장기 체류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미주 한인은 45,752명입니다. 특히 2005년도에 18,409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미주 한인은 지난 2019년 팬데믹 직전까지만 해도 45,655명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미주 한인 중에는 1.5세나 2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에서의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이민 정책을 꾸준히 확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마케팅이나 연구 개발 분야는 영어에 능통하고 다문화를 경험한 한인 1.5세와 2세들이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채용 공고를 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초등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위한 1.5세와 2세들의 영어교사 채용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한국에 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91일 이상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는 해외 시민권자에게 신분증으로 거소증을 발급해주고 은행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부터 운전면허증 취득, 건강보험 가입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두카누맙과 레카네맙에 이어 세 번째 알츠하이머병 신약으로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임상 3상 시험 결과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존 심스 박사팀은 어제 의학저널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과 뇌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병증이 있는 1,736명을 대상으로 76주간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도나네맙이 타우 단백질 수치 중간 이하 환자에서 위약보다 인지력 저하를 35%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도나네맙을 투여한 환자들은 경도 인지장애에서 경도 치매로 발전할 위험과 경도 치매에서 중등도 치매로 발전할 위험이 40%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FDA의 승인을 받은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 제약회사의 아두카누맙, 레카네맙처럼 도나네맙은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작용을 이용한 신약입니다. 임상시험에서 도나네맙은 아두카누맙과 레카네맙에 비해 아밀라이드 플라크 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혈중 타우 단백질 농도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뇌 중요 부위의 타우 단백질 농도는 줄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도나네맙을 투여받은 환자 중에서는 사망자 3명을 포함해 3.7%에서 뇌 부종과 미세 출혈 등 아밀로이드 관련 이상 증상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런 위험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APOE4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더 높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알츠하이머병 연구센터 길 라비노비치 교수는 이번 연구와 함께 게재된 논평에서 도나네맙은 타우 단백질 수치가 중간 이하이고 증상이 경미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부작용과 관련해 투여 전에 APOE4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을 이끌어갈 신임 국장에 에드워드 카반 국장대행이 임명됐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카반 국장대행을 46대 NYPD 국장에 임명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카반 신임국장은 NYPD 역사상 첫 히스패닉계 국장이 됐습니다. NYPD에 들어온 지 올해로 32년째인 카반 국장은 그동안 NYPD 2인자인 1 부국장으로 일하며 정책개발과 인사관리, 채용 및 재직 교육, 규율 시스템의 전반적 관리 감독을 주도해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9월 말부터 시내 5개 버스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MTA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한 버스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5개 버스 노선 무료 이용 시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9월 24일부터 최대 11개월까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노선은 퀸즈 Q4 노선과 맨하탄 M116 노선, 브롱스 BX18 노선, 브루클린 B60 노선, 스테튼 아일랜드 S46 노선, S96 노선입니다. 오는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안전요원들에게 방탄조끼가 지급됩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학교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뉴욕시경 소속 근무자들에게 지급될 경량 방탄조끼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앞서 학교 안전요원 300명을 대상으로 방탄조끼 착용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각 요원들은 근무복을 착용하는 근무 시간 동안 근무복에 방탄조끼를 착용하게 됩니다. 뉴저지주가 학교에 진학하기 전 연령층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 재정 지원 정책을 2023-2024 회계연도에도 중단 없이 추진합니다. 뉴저지주는 이를 위해 총 1억 1,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유아원에 하루 종일 자녀를 맡기는 부모는 자녀 1명당 한 달에 $300, 시간제로 맡기는 부모는 자녀 1명당 한 달에 $150씩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유아원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는데 얼마나 많은 유아들을 돌보는가에 따라 인원수에 비례해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적지만 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하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도 부분적으로 화창하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